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대출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아, DSR이 40% 이하여야 하고 DTI도 고려해야죠. 저는 그 순간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간 건데 마치 외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은행에 가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대출 받으러 갔는데 상담사가 하는 말이 암호 같고 고개만 끄덕이며 앉아있게 되는 그 당황스러운 순간 말이에요. 오늘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은행에서 이런 황당한 경험을 했을 테니까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 은행에 대출 상담 예약을 잡고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상담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상담 받으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이 필요해서요. 그럼 먼저 고객님의 신용등급과 소득 수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CBR은 확인해 보셨나요? CBR?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한데요, CBR이 뭔가요? 아, CBR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보고서를 말하는 겁니다. 고객님의 신용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죠. 신용정보집중기관? 더 헷갈렸습니다. 그냥 신용등급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아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LTV 비율도 중요합니다. 주택가격 대비 대출 금액의 비율인데 보통 70%에서 8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LTV, 또 모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몇 개나 더 나올까요? 그런데 고객님, 현재 다른 대출이 있으신가요? DSR 계산을 해봐야 하거든요. DSR이요?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요.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 이게 40%를 넘으면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상담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DTI도 고려해야 하고요. 이건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며 상담사의 말을 멈췄습니다. 죄송한데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가 안 되네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담사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전문 용어를 많이 썼네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설명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객님의 소득과 기존 부채를 고려해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KCB나 NIC 같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점수도 중요하고요. KCB, NIC, 또 새로운 약자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금리 부분에서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가 더해져서 최종금리가 결정됩니다. 현재 코픽스 금리가 코픽스? 저는 이제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전문 용어를 쏟아부을 건가요? 실례지만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냥 집 사려고 대출 받으려는 일반인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만 하시는 건가요? CBR, LTV, DSR, DTI
KCB, NIC, 코픽스 이런 것들 모르면 대출 못 받는 건가요? 상담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계속 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대출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전문 용어를 모르면 바보 취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상담사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다시 쉽게 해드릴게요. 쉽게 해주세요. 저는 경제학과 졸업한 것도 아니고 금융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고요. 그제서야 상담사가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신용등급부터 말씀드릴게요. 고객님이 지금까지 돈을 빌리고 갚은 기록을 점수로 매긴 거예요. 점수가 높을수록 믿을 만한 분이라는 뜻이고 더 많은 돈을 더 좋은 조건으로 빌릴 수 있어요. 아, 그런 거군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리고 LTV라고 말씀드린 건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는지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사신다면 LTV 70%면 3억 5천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DSR은 고객님 월급에서 대출 갚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거예요. 월급이 500만 원인데 대출 갚는 돈이 200만 원이면 DSR이 40%가 되는 거죠.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화가 났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설명 안 하시고 어려운 말들만 하셨어요? 상담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그게 저희가 보통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렇게 설명한다고요? 고객이 이해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전문 용어를 쓰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서요. 정확하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처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담사는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용어들을 모르는 고객들이 저뿐만이 아닐 텐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고 넘어가세요. 고개만 끄덕인다고요? 이해도 못하면서요?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요.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물어보지 않고 은행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전문 용어만 쏟아내고 이게 정상인가요? 그럼 저처럼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가끔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 금융 관련 공부를 좀 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아는 분이 함께 오세요. 공부를 하고 와야 한다고요? 대출 받으려면 미리 공부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하지 않나요? 이해도 못하는 말들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이는 게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상담사도 이제야 문제를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처음부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전문 용어 쓰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습관이라는 건 쉽게 바뀌지 않나 봅니다. 몇 분 후 상담사는 또다시 전문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만약 중도 상환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중도 상환 수수료도 고려하셔야 해요. 그리고 거치 기간을 두실 건지 아니면 원리 금균 등상환으로 하실 건지도. 잠깐만요. 또 시작이네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뭐고 거치 기간이 뭐고 원리 금균 등상환이 뭔가요? 상담사는 다시 당황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또 그랬네요. 네, 또 그러셨어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일찍 갚을 때 내는 수수료고요. 거치 기간은 처음 몇 년간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에 갚는 방식이에요. 원리금균 등상환은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거고요. 아, 그런 거군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1시간 넘게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상담사가 전문 용어를 쓸 때마다 저는 물어봤고, 그럴 때마다 쉽게 다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건 쉽게 설명하면 몇 초면 끝날 일을 전문 용어로 포장해서 몇 분씩 헤매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저는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상담 받으면서 느낀 건데요. 앞으로는 고객들에게 쉬운 말로 설명해 주세요. 전문 용어는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설명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객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배웠다고요? 네,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제야 상담사도 문제를 인식한 것 같았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뿐만일까요? 은행에서 대출 상담받으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집에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나도 은행 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그냥 네네 하고 넘어갔어. 맞아, 모른다고 하면 무시당할 것 같아서 아는 척했지. 나는 미리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갔는데도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더라.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은행에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전문 용어만 쏟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금융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건데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게 설명하는 게 맞나요?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상황이 비단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하다는 거였습니다. 보험회사에 가면 보험 전문 용어가 쏟아지고 증권회사에 가면 투자 전문 용어가 쏟아지죠. 일반인들은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모르면 공부하고 와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날 이후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는 건 무조건 물어보겠다고, 전문 용어 쓰면 쉽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가서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객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나요? 우리 돈을 빌려주면서 수익을 내는 곳에서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해 주세요. 전문 용어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고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쉬운 말로 부연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고객도 만족하고 여러분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